자, 두 번째 함수값의 극한, 다시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보도록 합시다. 사실 앞에 거는 그냥 보는 거고, 설명 안 듣고 교과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여기부터가 실제 문제도 나오고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극한값의 계산. 극한의 성질을 이해하고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자, 여기는 내가 하나의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 극한이 수렴하는 형태로 반드시 만드는 겁니다. 수렴하는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렴하는 형태로 함수식을 구성해주고 계산하는 게 여기서 모든 얘기는 다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수렴하는 형태로 바꿉니다. 자, 개념 탐구 또 보도록 합시다. fx는 2x고 gx는 x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둘이 더한 것과 둘이 더한 거에 리미트한 거. 자, 다시 극한값을 더한 것과 함수를 먼저 더하고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극한값을 계산하면 얘는 fx는 아까 보면 2x였나? 2x였고 gx는 x였기 때문에 1에서의 극한값 존재하죠. 2로 이제 그리고 요건 y는 x니까 1로 존재합니다. 각각 2와 1로 존재하게 되고 극한값을 따로 계산해서 더하면 3이 됩니다. 자, 요번에는 둘이 더해서 3x를 만들고 극한을 계산했습니다. 그래도 3입니다. 그래서 1과 2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더해서 극한을 취하나 극한을 취한 다음에 더하나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극한값이 존재해서 그런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해서 수렴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1과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를 보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얘는 x고 얘는 2x니까 둘이 곱하면 2x제곱이고 1에서 극한값 1, 1에서 극한값 2. 그래서 둘이 곱하면 2고 둘이 곱한 거에 대한 극한값 구해도 2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왜 이게 성립하냐면 이 극한의 성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두 함수 fx에 대하여 각각이 수렴하고 있을 때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칙 연산. 그리고 실수배. 자, 사칙 연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분모가 0 되는 건 항상 조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수렴하는 형태가 된다면 그 함수끼리는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으면 못하나? 그런 거보다는 수렴하지 않으면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수렴하는 형태로 바꿀 거예요.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서 사칙 연산 계산을 할 겁니다. 여기는 그냥 값 넣어서 하면 됩니다. 지금 주어지는 함수들이 다항 함수 또는 다항식이 주어집니다. 다항식을 주고 걔들끼리 더하든 곱하든 나누든 빼든. 그래서 다항 함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예습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 구하는 거랑 함수값 구하는 거랑 동일하게 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여기다가 3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그죠? 15 빼기 1, 14.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려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 3일 때 얼마인지 모르면 여기 넣어야 되니까. 자,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될까요? 해보세요. 아까 이런 거 했습니다. 이거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간다? 자, 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예제 먼저 보고 이 위에 걸 봅시다.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 그럼 얘는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분자도 그러면 마이너스
8 빼기 10 더하기니까 또 0으로 가죠. 그죠? 분모도 0, 분자도 0. 그러면 우리가 이걸 0분의 0꼴이라고 할 겁니다. 0분의 0꼴. 이제 또 바보같이 이렇게 약분해서 1이다 이러면 바보고요. 자, 이거는 부정형이어서 이런 걸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부정형이 뭐냐면 모르는 거, 모르는 거.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알 수 없는 값이 된 거예요. 0분의 1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잖아요. 이건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사칙연산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없애야 됩니다. 식을 변형할 거예요. 부정형이 나오면 식을 변형해서 부정형을 탈출할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를 내가 인수분해를 할게요. 2x 더하기 1에 x 더하기 2 그리고 x 더하기. 자, 부정형이 된 이유는 분모가 0으로 가서요. 분모가 0으로. 분모가 0으로 가고, 그리고 분자도 현재 0으로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0으로 가는 애들을 제거해주는 식변형을 할 거예요. 그게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얘가 0으로 가지 않죠. 분모가 0으로 가거나 발산하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저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여기 3을 넣어보면 0으로 가는 거 알 수 있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거 알 수 있죠. 아, 0분의 0꼴이야. 그럼 왜 0으로 가느냐? x가 3으로 갈 때 왜 0으로 갔느냐? 둘 다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수를 우리가 없앨 거예요. 왜? 식변형에서 부정형이 아닌 형태로 만들고 싶으니까. 부정형이 아닌 상태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는 무리식이죠. 그렇죠? 무리식. 무리식에 대한 식변형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리화밖에 없습니다. 유리화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합차공식 쓰면 x 빼기 3인 거 알 수 있고 밑에 x 빼기 3 있는 상태에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리미트 x가 3으로 간다. 자, 0분의 0을 만들었던 원인들을 제거해주고 이제 3을 넣습니다. 3을 넣어도 분모 0으로 안 가니까 수렴하는 거죠.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자, 첫 번째 나오는 부정형입니다. 0분의 0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부정형 총 4개 배울 건데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형태가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로 가죠. 분자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왜? 다항함수잖아. 그러면 무한대 자체가 발산이죠. 그럼 아까 우리는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 수렴하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식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분자에서 발산 속도가 가장 큰 친구로 나눌 겁니다. 발산 속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공비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적분 원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르기 때문에 차수가 큰 아이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분모에서 차수가 가장 큰 아이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2차보다 작은 애들을 잘 보세요. 얘와 얘입니다. 현재 x는 무한대로 가죠. 아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갑니다. 자,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분모에서 최고 차수, 그러니까 발산 속도가 가장 빠른 애를 제외하면 걔들 얘보다 차수가 낮은 애들은 그냥 없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분자 분모에서 차수, 분모의 차수와 같은 애와 비율이 되게 됩니다. 그럼 1분의 3, 그래서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것도 우리가 현재 몰라요. 몰라.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그러니까 부정형은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 변형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무리식의 변형은 유리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런 켤레라고 해야 되나? 이 친구들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분자는 암산하면 x, 분모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또 분자도 무한대로 오고 분모도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뀐 거예요.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은 분모, 발산 속도 가장 빠른 애, 분모에서 차수가 높은 애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의 1, x는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 분모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애 제외하고는 없어지는 효과가 나온다고 했죠. 그냥 얘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없어지는 거. 그럼 2분의 1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나온 거는 이게 교과서라서 모든 게 있진 않는데, 부정형이 제일 처음에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사실 얘들은 이제 같은 친구입니다. 같은 친구인데 하나 더 있어요. 0 곱하기 무한대. 아니, x가 아니고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이제 센이나 그런 교재 풀면 나올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사실 얘는 요걸로 바뀔 수도 있고 요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식 변형하면 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원래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함수 fg가 있는데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자, 존재했어요. 그럼 우리 여기 두 극한식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fx 값이니까 얘와 얘를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적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둘이 곱하면 gg 날라가니까 fx가 남는 거.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거의 극한값과 이거의 극한값. 얘는 알파였고 얘는 0이었습니다. 그러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했어. 수렴했는데 분모가 0이래. 그럼 분자도 0이라는 소린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뭘 계산했는데 분모가 0이 됐는데 분자가 1이야. 이건 무조건 발산이죠. 분모가 0으로 갔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0이 아니면 어떤 0이 아닌 실수값으로 간다면 얘는 무조건 어떤 상수, 0이 아닌 상수라면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 중에 하나가 0이면 나머지도 0이어야 된다는 게 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왜 하냐? 요거 하려고. 이런 AB를 우리가 미정계수라고 하죠. 미정계수인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고 전체 극한값은 수렴하고 있어.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자, 그래서 뭐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A 해서 저기다 다시 분자의 계산을 넣어줍니다. 식을 넣어줍니다. 값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왜냐하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1 더하기, 그리고 x 빼기 1, 리미트 x는 1. 그러면 약분해주고 1 넣으면 2 더하기 a. 근데 얘가 4라고 했으니까 a는 2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대입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 잘 안 할 거예요. 그냥 x 빼기 1, 분모 0 됐고 1 넣어서 분자도 0 된다는 거는 분자도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분하고 1 넣어서 1 빼기,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1 빼기 m은 4. 그럼 m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이제 두 식을 전개하면 되겠죠. x 빼기 1, x 더하기 3.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B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편합니다. 우리가 인수정리를 많이 쓸 거예요. 나중에 막 3차식 나오고 하면 막 이렇게 미정계도 다 잡는 친구들도 있는데 안 할 겁니다. 이런 거.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거를. 여기 보면, 이걸로 합시다. 자, 마이너스 x제곱, 3분의 1 x제곱. 뭐, 이렇게 있고. 누구야? gx가 이렇게 있고. hx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극한값 0으로 갈 때 다 똑같고. 자, 1에서는 gx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hx고, 그 다음에 fx고. 자, 이렇게 부등호를 우리가 대소관계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개념 탐구의 세 함수는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고 있다. 근데 극한값을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성립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면, 저거 등호를 빼주는 게 내가 봤을 때 좀 더 좋은데, 자, 이렇게 됐을 때도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 어떤 극한을 계산을 하게 되면 서로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냥 두 개로 볼게요. 한 함수는 x 빼기 1분의 1이고 한 함수는 x분의 1입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양수라고 할게요. x가 0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크죠. 그죠? 근데 우리가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 그럼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같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거는 극한 값을 구했는데 얘도 알파야. 극한 값을 구했는데 얘도 알파야. 그러면 얘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어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뭐 이게 나중에 어려운 증명이나 논술 같은 거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정리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항상 이게 성립하는데 1일 때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1 넣으면 얘는 1이고요. 여기 1 넣으면 여기도 1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1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중간에 끼웠으니까. 이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극한의 중단은 끝이 되게 되고 뭐 셀이나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